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류의 사람 인생연구소 기류의 사람 랩 인생 강사 이지환입니다.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환의 10분 맞짱 10분 스타트. 자,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의 폐악질 그리고 아베 정권의 노림수 등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이 왜 저러고 있나, 아베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등등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적 시각이나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썸네일 데모사진 보셨습니까? 썸네일 데모사진에 왼쪽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쪽발이로 보이는, 옛날 쪽발이로 보이는 한 놈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지만 아주 치욕스러운 대통령, 친일파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의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시뻘건 거 하나 보셨죠? 언젠가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항공모함을 타고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본 열도를 깨부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제가 그때 제 목숨이 붙어 있으면은 이 노구를 끌고서라도, 그때 노구를 끌고서라도 참전하겠다라는 그런 불의의 정신을 일단은 표현해 드리고요. 자, 그 썸네일 데모 사진을 이렇게 깔아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근데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 분이 계신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방송 내용 중에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부분은 자료 이렇게 적절하게 잘 보여주세요. 일단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단재호 신채호 선생님 잘 아시죠? 이분을 모르신다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분은 이런 책을 쓰신 분이세요. 아마 화면에 좀 거꾸로 보일 텐데, 조선 상고사, 그리고 조선 상고 문화사 엄청 두껍죠. 그죠? 이런 두꺼운 책을 집필하신 분인데, 일제시대 항일 독립운동가 분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역사학자셨기 때문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인데 신채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던 역사관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채호 선생님께서 독사실론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료화면으로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상고사의 서문에는요,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하면서 점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문에. 자, 이 말 속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아와 비아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여기서 아는 나, 주관적인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아는 나를 제외한 모든 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결국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주체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큰 의미를 담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 흘러간 과거, 흘러간 과거에 대한 기록,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맞는 말일 겁니다. 근데 좀 더 엄밀하게 보면 역사라는 것은요, 세 가지의 주체가 존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역사가 벌어졌던 어떤 장소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체들은 매번 달라져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대한제국 시절에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렇게 좀 다르겠죠. 그죠? 자, 그런데 공간은 어떻습니까? 공간은 우리가 살았던 우리 땅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반도 아니면 과거에 저 광활한 어떤 요동 땅, 그리고 또 만주 땅, 그거 다 우리 땅이었죠. 그죠?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시간은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인데, 시간은 한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간은 끊임이 없으니까요. 단절이 없으니까요.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역사라는 것은 그냥 단절이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떤 공간 안에서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의 총합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역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란 단어를 들었을 땐 이것이 과거의 일이다, 현재의 일이다라고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일본이 벌이고 있는 일이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뭐 경제보복, 그 다음에 우리는 그에 대응해서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불매운동을 하고 하는 그 현재에 국한된 문제인가?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그 경술국치, 그 한일 병탄을 당했을 때, 우리가 우리 국토가 유린당했을 때 그때 일을 과거로 봐야 될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계속 도도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역사는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과거의 일이 현재에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대응을 잘 못하면 그 잘못하는 대응이 다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제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꺼내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 조선상고사를 집필하셨을 때, 그때는 신채호 선생님께서 정말 울분으로요, 우리 민족이 그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을 당해서 억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국토가 유린당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일본의 식민 지배에 고통당할 때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그 역사를 아는 국민이,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현재도 미래도 그리고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셨기 때문에 그 정말 삼엄한 일본 제국주의의 감시 속에서 정말 그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 우리나라 옛날에 어떤 역사를 수집하기 위해서 정말 막 그 피나는 노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의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자, 우리가 이런 순국선열, 우리 예전에 그 독립투사분들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단지 그분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셨구나, 고마운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정말 엄중했기 때문인데, 그 역사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그러셨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기시 노부스케로 돌아가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베가 일본 극우의 대표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은 이 극우의 세력이 그 단지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속셈이 아니라 그냥 일본 국민들까지도 전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정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베라는 놈이 누군가? 아베가 이제 사진 계속 나갈 건데요. 아베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예요. 그럼 기시 노부스케는 어떤 사람인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침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까지 침략을 하면서 만주에 지금 중국의 만주에다가 자기들 멋대로 만주국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그 만주국의 이 기시 노부스케는 요직이었고요. 자, 그러면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박정희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박정희는 그 만주국의 독립투사를 때려잡던 장교였어요. 일본군 장교였어요. 자, 그러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을 때 기시 노부스케, 살아있던 기시 노부스케와 그 당시에 일본 천황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기들이 부하로 부리고 있던 놈이 자신들이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죠. 정말 얼마나 쉬워 보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가 아베라는 거죠. 2015년 12월 28일 날 박근혜가 일본하고 했던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때 1억 원 우리나라가 1억 원 받으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다 합의된 걸로 양국이 인정한다. 이것을 박정희 정권 때 아베하고 박근혜가 둘이 체결을 했던 거죠. 그림이 나오죠. 기시 노부스케, 과거의 만주국의 요직이었던 그 외할아버지의 손자인 아베와 그 기시 노부스케 밑에 있던 장교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2015년에 손을 잡고 짝짝꿍해서 그런 정말 뭐 같지도 않은 협상이란 것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실제로 일본 친일파의 잔당이 후손이 그런 협약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박근혜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박근혜가 감옥에 있다고 과연 그 또 더러운 역사가 끝난 건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가 지나고 나면 과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가올 미래가 또 오게 되면 현재가 되는 거고요.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 같은 건데, 자,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건가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가 절대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잘 모르면 그 역사가 또 끊임없이 계속 반복될 거다라는 그 아주 무서운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식민지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기시노부스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처단당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미국은 당시에 일본의 천황과 이런 기시노부스케 같은 전범인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에서 맹활약을 그 뒤로도 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은 끊임없이 그 뒤로도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한테 주장하던 게 그거였거든요. 내선 일체. 우리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런 것을 계속 주장했죠. 이제 그것을 영어로는 이너서클이라고 그럽니다. 이너서클. 자, 그렇게 신친일파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돈을 주고, 그리고 계속 키워가면서 지금까지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언론사가 어딘가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조선일보죠.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번에 제가 조선일보 관련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뭐 각종 언론사, 뭐 기업들, 그 다음에 학계, 재계, 이런 곳에 끊임없는 그 당시 일본의 잔당들은 계속 돈을 주고 후원을 베풀면서 친일파를 양산해 갔고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친일파라고 불러요. 그 신친일파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세종대학교 교수이신 호사카 유지라는 분이고요. 실제로 본인께서 직접 겪으셨던 일이었으니까요. 일본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한테 일본 정부 관료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한답니다. 접근을 해서 계속 이제 용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하면서 계속 호의를 베푼다는 거죠. 근데 돈을 먹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얘네들과 안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꾸 얘들이 원하는 뭔가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흡수당해 간다. 이런 사람들이 신친일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젊은 사람들부터 포함해서 나이 든 사람까지 신친일파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더글더글하고 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이렇게 양산대관, 그러니까 분명히 일제시대가 끝났지만 일제시대로 청산되지 못한 일본의 잔재와 사람들이 계속 씨를 까며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자, 그 다음에 그 정권 하수인으로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그 딸이 대통령이 되고 그 딸이 있는 당이 또 심지어는 10년 넘게 정권을 장악한 적이 있었고 하면서 대한민국 땅에는 알게 모르게 계속 친일로 이렇게 물들어 왔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아베는 일본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과거에 그 제국주의를 이끌었던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다시 만들어서, 왜냐하면 일본은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 헌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아베거든요. 왜냐하면 아베는 극우 할아버지의 손자이기 때문에 극우 할아버지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때 일본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멋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헌법을 바꿔서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지금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자,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들이 얼마든지 지배해봤고 얼마든지 농락했던 조선이라는 나라, 현재 대한민국을 먹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 속에서 지금 일본이 경제 보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하게 지금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반발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돈 주기 싫어서, 그리고 자기들이 과거에 일제시대에 했던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라는 것만은 아니다. 아베는 지금 동아시아 패권을 노리고 있는 거고요. 동아시아 패권을 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커져가고 있는 중국과 그리고 세계 넘버원인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다시 한번 세계를 호령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꿈꾸고 있는 거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아베가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베 정권에 동조하고 있는 국내에 친일 정치인이나 친일 언론이나 친일 기업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오래전부터 이런 극우 정권들과 줄을 대고 손을 잡고 준비를 해온 집단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다음번에 조선일보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조선일보는 뿌리도 친일파지만 지금 그 뿌리에 뿌리를 거듭해온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교육을 받고 그들과 끊임없는 커넥션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조선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그 신문사를 유지해 왔고요. 그 강력한 조선일보라는 힘을 지탱해 온 거거든요. 저들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무궁무진한 영광과 행복이 아닙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극우 정권에 얼마든지 협조를 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본이 원하는 그 제국주의의 야심에 동참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도모해 나가고 싶은 생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실체고 옛날에는 조중동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언론사를 예의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언론에서 뿌려지는 그 짜잘짜잘한 찌라시 같은 기사들이요, 그것이 나중에 100년 뒤 200년 뒤가 지나면 우리 후손들은 그것을 역사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무서운 거죠. 단체 신채호 선생님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역사는 아와 비아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그리고 여기서 아는 끊임없이 나다. 나 자신,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죠. 왜냐면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조선이란 나라가 그냥 일본인이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해져 버리는 그런 후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함이 있는 거니까요. 당시의 일제시대에도 그 일제에 부역했던 반역자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시대가 지나가서 지금 이 땅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이라고 없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도 없다는 보장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정확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사 문제를 꺼냈고 기시노부스케, 그리고 아베, 박정희와 박근혜 이런 유착관계, 그리고 이들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어떤 역사적 상황이나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메시지를 저는 계속 전달해 드리는데, 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일본하고 단순하게 이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그 좁은 틀 가지고요, 그 요만한 창을 가지고 바라보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력,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력, 그 다음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힘, 우리의 정신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일본하고 진짜 지금은 맞짱을 따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맞짱을 뜬다고 해서 질 거라는 보장 없어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우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서 진짜 지금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일본이 우리한테 정확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사과를 할 때까지 절대 멈추면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하게 몇 달, 몇 년으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로 오늘 방송 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